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시작합니다. 놀라셨죠? 가면을 써서. 일단은 저의 소개를 하면 분양 배우기 이제 TV에 저희 대표님의 소속되어 있는 이제 김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온 이유는 제가 뭐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제가 뭐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TV에 나오면 안 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면을 쓴 건 아니고, 가면을 쓰고 나오게 돼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가면 사나이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본부장인 만큼 이렇게 브리핑을 잘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영업적으로 일단은 뭐 많이 해봤습니다. 영업적으로는 영업 경력만 그래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뭐 다단계부터 뭐 아메 이런 데 있죠. 다단계, 그다음에 정수기 판매, 그다음에 중고차, 뭐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보험, 보험을 제일 오래 했죠. 그리고 이제 방판이 있어요. 이제 화장품 같은 파는 방판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봐야 되겠다가 했던 영업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일단은 분양을 이제 배우게 됐죠. 분양은 지금 한 2년 넘었고 시작한지, 보험은 한 7년 이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업적인 뭐 노하우라 할 것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이런 거를 다들 공유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많은 좋은 영상들을 검색해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상들은 대부분 보면 좀 두리뭉실하죠. 쉽게 얘기하면은 객관적이죠. 주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영업을 하면 뭐 소개 영업을 했다. 소개 영업을 했으면 누구한테 어떻게 소개 영업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 지인 영업했다, 개척 영업했다. 그럼 개척 영업은 어디서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인 영업 끝. 대부분 다 그런 영상이 많죠.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보험 영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제 과거 얘기인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완전 흑수저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수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흑수저도 아니고 수저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친척들도 별 볼 일 없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당연히 이제 보험 일을 시작하면 제일 단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일단 거리를 둬요. 친구들이 누가 보험한다고 제 보험한대 그러면 안 오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 그래서 아예 지인 같은 건 영업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뭐 다들 뭐 개척 영업을 했다 그러는데 전 솔직히 다 오픈할 수 있어요. 개척 영업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제가 영업을 시작하는데 보험 영업을 26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올해 이제 40이 다 돼 가는데, 이제 그때 시작했을 때 개척 영업은 없어요. 일단 얼굴 철판을 깔고 가게든 어디든 뭐 슈퍼든 음식점이든 다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면 당연히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어요. 물론 그게 개척 영업이고, 그리고 그런 거절이나 이렇게 얼굴 팔리고 이런 게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 찾으셔야 돼요. 영업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영업하면 안 돼요. 그냥 딴 일 찾으세요. 영업은 일단 얼굴 철판 깔 줄 알아야 돼요. 일단은 뭐 삐죽삐죽 서 있고 그냥 딴 일 찾으시는 게 더 빠릅니다. 영업은. 제가 그래서 개척 영업은 우리가 하루 3끼를 다 먹잖아요. 그 음식점을 가면 항상 그 음식점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밥을 먹으러 가지만 또한 내 영업적인 시장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밥을 먹더라도 내가 명함을 하나 주고 전단지를 하나 주고 이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뭐냐, 영업도 돈이 있어야 영업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맨주먹으로 영업해서 성공했다는 거는 저기 19세기 20세기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21세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을 많이 바꿔야 돼요. 많이 바꿔야 되고, 또 제가 할 때는 뭐냐면 돈이라는 거는 영업할 때 돈이 든다는 얘기는 다른 게 없어요. 홍보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뭐 전단지 하나 자꾸 띡 주면 대부분이 버려요. 99.9%가. 근데 예를 들어 뭐 전단지와 뭐 라이터나 뭐 라이터에 내 거 뭐 재무설계사 아니면 뭐 분양담당사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사탕도 몇 개 놓고 이렇게 포장해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딴 데 가면 이제 그런 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도 돈이 있어야 또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여금은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똑같아요. 어떤 가게도 계속 문 열고 전 다 들어가고 밥을 먹어도 하루는 이 가게 하루는 저 가게 잡아먹고 밥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 대신 단점이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개척 영업이건 뭘 하건 간에. 그러려면 버텨야 돼요. 어떤 영업은 기본적으로 또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버텨야 되는데 버티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뭐 부탁을 하고 무언가 철판을 끼고 얼굴 철판을 깔고 얘기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빨리 딴 일 찾으세요. 그냥 영업하지 마시고 빨리 딴 일 찾으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 보면 보험 영업으로 뭐 돈을 수억을 벌었다 수십억을 벌었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100% 다 안 믿습니다. 100% 다 안 믿어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 어떻게 그 돈을 벌었고 어떤 손님을 많았고 대부분 물으면 똑같은 답이에요. 개척 영업을 했고 소개 영업을 했고 지인 영업을 했고 어떻게 했냐고. 거기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고 얘기를 안 해요. 자기 노하우라고 얘기 안 해주는데 저는 솔직히 다 믿지는 않습니다. 저도 보험하면서 MDRT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연소 MDRT 많이 했죠. 저도 소장. 뭐 못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 저는 뭐 그런 걸 다 봤으니까 뭐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실체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아무튼 요거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하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경기 흐름이죠. 어떤 영업이든 간에 정부에 대한 뭐 이런 규제나 완화나 이런 거에 따라 영업도 그 방향이 틀려져요. 예를 들자면 제가 자동차, 현대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영업을 해요. 근데 정부에서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러면 또 하이브리드 차가 또 잘 나가겠죠. 또 경유차도 뭐 세제 혜택을 많이 주면 또 많이 또 팔리고, 예를 들어 뭐 화물차 같은 경우 세제 혜택 많이 주니까 또 많이 팔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험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경우도 세제 혜택을 나라에서 정부에서 세제 혜택 많이 주면 내가 아무리 보험에서 이자를 취득을 해도 비과세가 되죠. 또 이런 상품도 한동안 또 붐이 한번 불었었고, 특히 제일 심한 건 분양이죠. 분양과 부동산. 정부의 이런 규제에서 제일 첫 번째 타격 입는 데가 부동산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마다 자기가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영업은. 손님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이 규제에 맞게 이 상황에 맞게 내가 미리미리 판단을 하고 영업의 방법이나 이런 걸 바꿔야 돼요. 사람이. 영업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영업의 방법을 바꾼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자, 분양으로 따지고, 제가 분양 배우기니까 분양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자, 상가가 지금 팔기가 제일 어려워요. 막말로 지금 상가 영업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현수막, 전단지, 뭐 부동산, 뭐 블로그, 끝.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일반적인 영업들을 잘 생각해보면 영업들은 누군가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영업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이나 분양 같은 경우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영업이 안 되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영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 시책이나 규제를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게끔 자기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연말에 대출 규제가 심하면 그 전에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자기가 계산을 하고 모든 걸 판단해서 또 움직이고 자료를 또 만들고 해야 되죠. 그럼 상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상가는 부동산 의지율이 제가 봤을 때는 70% 80%예요. 뭐 강남에서 많이 상가 사보신 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문 열고, 많이 워킹 손님이라죠. 문 열고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뭐 처음 사보신 분들은 일단 겁을 먹죠. 큰 돈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의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영업은 부동산 의지율이 굉장히 높죠. 그럼 부동산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했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뭐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서 파카 하나 들고 뭐
뭐 전단지 하나 딱 들고 와서 이거 저희 상가인데 이렇게 해주는 사람과 깔끔한 수트와 넥타이를 메고 가방을 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자료를 책자처럼 딱 정리해준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호감이 갈까요? 똑같은 분양 물건 갖고 와도 부동산에선 당연히 깔끔한 사람한테 뭐 연락을 주고 손님을 붙이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들이 물건을 뭐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영업사를 만나는데 냄새나고 좀 지저분한 사람한테 사겠어요? 깔끔한 사람한테 사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항상 상가는 제가 말씀했다시피 처음에 말씀했던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죠. 그걸 잘 만들어서 부동산 가서도 그걸 잘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자, 부동산 영업을 하는데 일단 영업이라는 게 자기 개발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더라도 솔직히 우리 PPT 자료라고 그러죠. 뭐 엑셀, 뭐 한글, 뭐 파워포인트 할 줄 몰라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돈 주고 자료 만들어라 해서 사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노력해서 배워서 이렇게 만들어서 돌리든지. 이게 뭐예요? 자기 개발이고 노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부동산 영업도 힘든 거예요. 제가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항상 제가 손수 만들어요. 예, 물론 자료 만드는데 시간을 다 보내지는 않지만 자료를 항상 만들어서 보내요. 예, 제가. 저는 인터넷에 뭐 다 뒤져서 제가 스스로 터득을 해서 제 스타일로 만들어서 자료를 뭐 10페이지, 9페이지 만들어서 컨설팅이면 컨설팅,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돌릴 때 항상 그렇게 돌려요. 상가는 그 의주율이라는 게 상가는 무조건 컨설팅 부동산 의주율이 거의 7, 80%예요. 그 오피스텔 빌라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오피스텔 얘기하면 오피스텔은 부동산 의주율은 내가 봤을 때 20, 30%밖에 안 된다고 보여요. 일단 금액이 가볍고 누구나 한 번씩 쳐다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단지나 광고물로라도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영업이라기보다도 홍보 활동이죠. 홍보 활동, 광고 활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계약을 따내고 이런 게 영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항상. 그래서 일단은 분양 같은 경우는 제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2년이 좀 넘었다 그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대표님 만나서 작년에 제가 34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네. 저는 진짜로 흙수저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저는 여기 들어와서 이전에 저희 이제 대표님 만나기 전에 다른 팀장도 있었어요.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세 번째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맨날 대표님이 말씀하시죠. 윗사람을 같이 일하는 사람 잘 만나야 된다. 맞아요, 그거 진짜로. 그거는 보험도 똑같고 뭐 자동차건 뭐 다단계건 영업에 관해서 특히 영업적으로 실적을 올리고 고정 수입이 아닌 영업적으로는 무조건 윗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첫 번째 무조건 돈 없으면 장하지 마세요. 어디 팀장 장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제발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돈 없는데 왜 팀장 못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거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사람을 관리하는 데는 무조건 쉽게 얘기해서 동물을 애완견을 키워도 돈이 있어야 키워요. 사료 사면 뭐 애완견 뭐 돈이 있어야 키우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일을 하고 특히 예를 들어 보험 같은 경우는 팀장 소장 되려면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 의무 경력이라는 게 1년 이상 있어야 되고 예? 보험 계약이 얼마에 몇 건이 있어야 되고 또 유지가 얼마큼 돼야 되고 또 자기가 데리고 살 몇 명이 이런 조건이 부합을 해야 면접에서 통과가 돼야 소장, 팀장, 매니저 이런 별칭을 달고 뭐 법인카드도 받고 기본급도 받을 수 있고 장을 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영업을 어느 정도 하고 돈을 벌었으니까 장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팀원들 힘들 때는 좀 서브도 해줘야 되고 영업적으로 활동하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거 뭐예요? 다 돈이에요. 만약 돈이 없어 솔직히 영업사원들이 무시하고 버티지 못해. 직원들이 계속 바뀌어. 100% 그래요. 분양은 더 심해요. 제가 봤을 때.
솔직한 얘기로 보험 영업하는, 제가 영업해본 중에 보험이 어렵긴 제일 어려운데, 보험 영업한다고 일단 손세를 치죠. 사람들이 싫어해요. 분양 영업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양아치라 그래요. 왜 양아치라 그러냐? 돈 띄워먹고, 말 바뀌고, 여기저기 사기치고, 뭐, 우리 표현대로 하면 발당그기 하고, 예?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딱 보면 발당그기 하는 사람들은 보통 연세가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분양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제가 영업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자, 장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분양은 참 편한 게 자기가 팀장하고 있으면 하더라고요, 그냥. 예. 근데 제발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죠. 영업하는 게 싫고 두려운 거야. 이유 없어요. 예? 그냥 앉아서 돈 벌고 싶거든. 근데 옛말부터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제발 팀장을 하려면 저 까놓고 얘기할게요. 통장에 그냥 3천만 원 버리겠다 생각하시면 팀장 하세요. 진짜로. 왜? 그래야 직원들도 서브를 해주고 이렇게 좀 버텨나가면서 하는 거지.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은 이 돈에 끌려가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발을 단 거예요. 근데 무슨 그걸 영업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뭐 전편에도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은 영업 나갈 때 뭐 산에 나가서 어디 나가서 이제 영업을 하고 뭐 막걸리도 주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 다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돈 없고 이런 사람들 팀장하지 마시고 영업을 하세요, 차라리. 영업을 하시고, 영업도 내가 싫어서 못 한다. 딴 일 찾으세요, 그냥. 남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 딱 그게 정답이에요.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도 돈이 없으면 안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전 포장 같은 거 안 해요. 대놓고 얘기해요. 네. 예를 들어 뭐 지나가다가 저 친구 일 잘할 것 같아. 영업하면서 잘할 것 같아. 자기는 어디 오피스 팀장이래. 아, 스카우트 해오려고 그래. 그 스카웃이 뭐예요? 자기한테 돈 벌어달라고. 그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가 첫 번째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메이킹, 여유 자금 이런 게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대 흐름, 정부 규제 이런 거 미리 파악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유가 또 왜 또 뒤에 따라 붙냐면, 자,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영업은 어떻게 하고 손님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 두 번째 여유 자금, 세 번째 시대 흐름, 뭐 정부 규제 미리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참 시대가 예를 들자면 무인 시대가 되잖아요. 우리 메뉴 옛날에 어디 뭐 어디야 저 롯데리아나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직원 주문 받죠.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인 시스템으로 돼 있죠. 앞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기계나 장비들이 다 대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업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은 전단지를 막 어디 아파트 복도시 아파트 붙여도 특히 그냥 누가 버리면 규제가 많이 없었고, 차에 있는 전화번호를 따든 어디서 전화번호를 따든, 솔직히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옛날 DB도 많이 샀어요. 그 데이터베이스 고객 정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 법의 접촉을 받습니다. 진짜로 경찰서 가야 돼요, 다. 그럼 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현수막도 요즘은 과태료가 많이 세졌어요. 그럼 현수막해서 하나라도 개혁을 못 쓰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현수막 번호 있는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고,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나마 전단지는 좀 싸고 하니까 붙이겠죠.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픈마켓. 저 개인적으로 오픈마켓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즘에 시골이나 어디 가면 65세 이상은 이제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한답니다. 스마트폰 교육. 의무적으로. 시대에 도태되지 말라.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도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통계를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 비중을 60대도 88%라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들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었죠. 어떤 분들은 나 블로그나 뭐 광고에서 네이버에 파워링크 걸라고 월 얼마씩 자기가 광고비도 내는데 이 광고비도 못 뽑는다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자기 개발 얘기했는데 뭐 자격증을 따갖고 뭐 거기 공인중개사만이 걸 수 있는데 뭐 자격증을 따서 뭐 거시든지 또 이렇게 자격증을 따면 내가 왜 분양하냐 공인중개사를 하지.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돈을 많이 벌 거면 분양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시대 흐름을 맞게끔 파악을 하고 여기에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손님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상가는 부동산 의주율이에요, 의주율. 두 번째는 부동산에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을 붙이면 그 손님에 대해서 뭐 연락처나 이런 걸 절대 따지 마세요. 만약에 손님이 부동산에 데려온 손님이 만약에 이게 전화번호를 따거나 이러면은 참 많이 곤란해져요. 예, 서로 좀 의심 못 믿으니까.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려오면 제가 전화번호를 그 온 손님한테 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좀 의심이 많고 못 믿잖아요. 왜냐하면 분양한다 그러면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아치라는 인식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의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뢰를 쌓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영업은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메이킹이고 두 번째가 자료,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신뢰예요. 신뢰. 신뢰를 지키려면 그냥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돈 때문에 그 신뢰를 잃으면 더 잘하실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올 사람도 안 와요. 네. 올 사람도 안 오고 그 다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솔직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연세라고 그러면 50 이상 나이. 그분들은 정신이 없어요. 뭐가 정신이 없냐면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왔고 누가 누군지 몰라요. 분양하는 물건이 많으니까. 그럼 그 중에서도 팩트가 중요해.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인식을 박아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네. 자, 비유를 할게요. 나이트클럽 보면 우리 이제 번화 같은 데 가면 이제 웨이터들이 밖에 홍보 영업을 나가요. 자기 PR. 손님 많이 유치하려고. 그 중에서도 뭐 검은 옷 입은 사람. 자, 노란 옷 입고 화려하게 삐까뻔쩍하고 한눈에 들어와. 네. 그런 사람들하고 손님 들어오는 양이 틀려요. 튀어야 돼, 일단. 자,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남들보다 무조건 뭔가 튀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인식이 확 바뀌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강호동 닮았다? 아니면 유퉁 누구 닮았다? 그러면 저 뭐 무슨 프라자 그냥 유퉁이에요. 네. 누구야? 인식을 심어줘. 항상. 그리고 항상 부동산하고 이제 대할 때는 그 반응을 또 잘 봐야 되고, 반응을 또 잘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자료나 이런 거 착실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자료를 잘 못 만들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돈 주고 사시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시든지 이것도 저도 못 하겠다. 그러면 딴 일 하세요. 그냥. 예, 그게 빨라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손님 데리고 오는 방법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부동산 상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의존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과의 신뢰와 유대관계를 잘 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한 과정은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미지 메이킹, 편한 자료, 눈에 한눈에 보이는 자료, 그 다음에 본인이 누군지 잘 기억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신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럼 손님이 뜨면 분명히 이런 물건이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네. 진짜로 그랬습니다. 저도. 네. 한 18년도 5월달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첫 계약할 때 그때 당시 줄 섰어요. 진짜 부동산에서 손님들이 줄 섰어요. 네. 거짓말 진짜로. CCTV에도 녹화돼 있으니까 이거는.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신뢰 유대감을 좀 그렇게 많이 쌌어요. 근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분양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분양 용어로 흔히 염색됐다 그러죠. 엉덩이가 무거워져요. 그러면 이게 또 좀 영업을 하려고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일을 하려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워킹 손님만 바라봐요. 네. 한마디로 그냥 참새죠. 참새 새끼들. 네. 하늘에서 떡 떨어지겠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분들은 지금 이런 시기에 못 버티고 아마 다 그만뒀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죠. 그 저희 대표님 만나기 전에 다른 팀장 밑에 있었다고. 네. 그분 아는 거 참 많아요. 네. 아는 게 참 많으셨고, 네. 브리핑 잘 하세요. 잘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로 문제가. 이거는 영업하는 분들도 똑같고 브리핑 하시는 분이나 팀장들 똑같이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든 영업이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업을 한 10년 넘게 했다 그랬죠. 그 점 팀장님도 아는 것도 많을 거는데 뭐 브리핑을 뭐 잘했어요. 잘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브리핑 고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를 갔었는데 뭐 제 과거 얘기를 잠깐 하면 군대를 갔는데 강원도 양구 해발 1280고지에서 근무를 섰었어요. 그럼 근무를 쓰면 경계 근무를 쓰면 그 초소마다 이 누구 이제 간부가 오면 브리핑하는 게 있어요. 충성 뭐 일병 누구누구입니다. 이 고지는 뭐 어디고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고참들은 그걸 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그럼 선임자 순회가 오면 다 2등병이 누구는 충성 다 했어요. 그 브리핑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어떠한 상품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게 보험 상품이면 보험 상품 설명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상품 설명. 다 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초등학생 뭐 중학생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팩트를 짚자면 자, 영업이 뭐예요? 영업이라는 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게 영업입니다. 정확한 건 뭐냐면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제가 뭐 보험 영업을 하는데 자, 어디 식당에 단골 식당을 갔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새로 오셨어. 근데 말을 하다가 나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뭐 관심 없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잠깐 서로는 넘어가. 넘어가고 이제 저는 보통 아주머니들 뭘 좋아해요? 드라마 좋아하죠. 그럼 드라마 얘기를 뭐 잠깐 해요. 그러면 대부분 나 어저께 몇 회를 못 봤는데 이 나쁜 놈 저놈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유대 관계가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 걸 전문 용어로 보험회사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분양도 이렇게 영업을 하면 이게 필요해요. 저는 습관적으로 이제 부동산 대표님들하고 뭐 직원들 얘기할 때도 누군가 사투리 쓰면 고향이 어디냐고 난 그냥 물어봐요. 대놓고. 경상도 사투리가 내 귀에 들리면 나 고향 경상도라고 그래. 뻥도 쳐요. 예.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려가서 계약을 했어. 그럼 계약자 어떻게 해? 또 사투리가 들려. 예. 또 그럼 나 이 고향이 어디로 또 친해져. 그래서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어떻게 보면 비법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념, 너무 원리 원칙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영업은. 예. 쉽게 얘기해서 이게 상품 설명 누구나 다 해요. 예. 전에 내가 있었던 팀장 설명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못했던 거죠. 저 진짜 힘들었어요. 애기 돌반지까지 팔아가면서 버텼습니다. 저는. 근데 그 팀장 밑에서 3개월 이상을 버텼어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그래도 손님을 뭐 제가 삐끼를 쳤어요. 얼굴 철판 깔고 삐끼를 치고 데리고 오건 부동산을 해서 데리고 오건 해도 그래도 한 달에 10명 이상 제가 무조건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계약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그냥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쓸데기 없이. 그 분은. 물론 돈도 없었고. 예. 참 그러면 영업사원한테 무시 많이 당하죠. 예.